부가치세 신고납부 후 6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교시 때 우리 면세 대상 이제 마지막까지 모두 다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2교시 때는 우리 면세 포기와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면세 포기는 어떤 대상이 되게 되면, 자, 면세를 이제 그만 그 면세 적용받는 것을 그만하고 이제 일반 가세자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면세 포기를 하려면 어떤 대상이 돼야 되는데요. 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제야 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면세 포기하고 자, 일반 가세자로 전환한 다음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 면세 사업자 이거를 표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 면세 사업자가 있고 가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대신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번 해봐요. 자, 매출세액이 면세 사업자는 없습니다. 가세사업자, 영세율을 적용받는 가세사업자는요, 자, 매출세액이 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매출세액이 없는 것처럼 효과가 나옵니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효과는 똑같죠. 서로 매출세액이 없는 겁니다. 자, 또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에 대해서 불공제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법상 가세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입세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가세사업자는요, 매입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매입세액이 공제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보다 어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가세사업자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죠? 자, 이런 면세 포기, 이런 제도를 두는 이유가 어떤 한수 효과와 또는 그런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요, 부가세법상 일반 가세사로 등록이 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나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면세 포기 대상에는 이 영세율이 적용받는 제한나 용역을 공급하는 그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강학적으로 조금 외워야 되는데요. 단체가 실비나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야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영세율을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이 면세 포기, 우리가 이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여기서 이 동그라미 1번이 영세율 대상이 되는데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자, 이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일반 가세 사업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면세 사업자 중에서도 영세율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진짜 영세율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연세를 포기하고 진짜 영세율을 적용받겠다 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면세 포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면세 포기 신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면세 포기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면세 포기를 했으니까 우리 일반 가세 사업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신고서 제출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면세 포기는요, 특징이 있어요. 언제까지 뭐 면세 포기를 하라라는 어떤 시기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뭐 주사업장 총괄납부, 뭐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용받고자 하는 가세기간이 시작되기 전 20일까지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면세 포기는 시기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 면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만 하게 되면 그로써 면세 포기 신고서가 수락이 된 겁니다. 별도로 가세관청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신규 사업자가 있는데요. 신규 사업자가 자기는 면세도 적용 가능하고 그런데 영세율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면 면세를 하지 않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아예 신규 사업 등록을 할 때 면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그렇다면 면세를 포기하고 나면 자, 어떤 효력이 있을까? 자, 면세를 포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세사업자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아셨죠? 자, 대신에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 이후의 공급분부터 이제 일반 가세사업자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면세 포기를 이렇게 했다가 다시 면세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 볼게요. 면세 포기를 한 사업자는요, 신고한 날부터, 그러니까 면세 포기 신고서를 신고한 날로부터 자, 3년간 우리 부가가치세를 면세 적용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3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면세를 재적용하기 위해서는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게 면세를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만약 다시 면세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3년이 넘고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하고 다시 면세 적용 신고서를 발급받으면서 기존에 사업자 등록증 있죠. 자, 요거 우리 면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사업자 등록도 했잖아요. 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을 하게 되면 3년 후에는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면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뭘 살펴봤죠? 자, 첫 번째, 자, 우리 면세와 관련해 가지고요. 자, 첫 번째 면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면세 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면세 포기는 면세 포기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게 영세율 그리고 자, 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면세 포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포기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리고 시기 제한도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면세 포기 효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면세 포기 효력 어떻게 되죠? 압축하자면, 그렇죠. 이제 일반 가세자가 되는 거고요. 맞죠? 자, 두 번째. 자, 다시 면세 적용은 3년이 경과해야지 재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 비슷하면서도 성격이 다른 우리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면세는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죠?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영세율은요 0%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0인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면제하고 0하고 요거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매입세 당연히 환급되지 않겠죠. 면제되지, 그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어떻게 환급이 되겠어요. 그죠? 하지만 영세율은 0%로 가세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면세는요 우리가 매출세액만 없는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환급이 되지 않아서 불완전 면세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죠? 자, 면세는 완전 면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됩니다. 효과상으로는 면세라고 하더라도 완전 면세가 아니고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영세율은요 전액 환급해 주기 때문에 완전 면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냐면요, 자, 우리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도 있고 문화 관련된 것도 있고 우리 후생 목적인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부가치 구성요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면세 대상이 있었습니다. 자, 영세율은요 수출이나 외화 혜택을 장려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영세율 대상에 해당이 되었다는 거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부가치세법상 의무를 살펴볼 건데요. 자, 면세는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협력 의무는 주고 있어요. 협력 의무는요. 자, 어떤 협력 의무를 주고 있냐면, 자, 이런 매입과 관련된 자료는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는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의무를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영세율과 면세사업자의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 학계표 제출 의무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면세사업자는요 자기의 매출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 학교표는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가세되는 재화를 매입을 함으로써 받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학교표 같은 것들은 제출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 모두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사업자 여부.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영세율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면세 제도를 두는 취지는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라는, 그죠? 우리가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세부담이 적게 부담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역진성이 발생했다, 그죠?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 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역진성을 완화하려고 연세 제도를 두고 있다, 그죠? 그리고 영세율을 우리가 적용하는 이유는요, 수출 사업도 키우고, 그리고 우리 소비지국 가세 원칙을 실현시키고, 이 소비지국 가세 원칙을 실현시켜야 이중가세가 방지가 되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한 나라에서 국내 생산품 그리고 수입품에 대한 어떤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되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면세와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세율과 면세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논리를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죠? 좋아요. 자, 우리 3장 영세율과 면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좀 맞다. 이걸 제가 얘기해주고 싶어서 하나 넣었어요, 자료를. 자, 우리 면세사업자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완전 면세다, 그죠? 왜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수효과와 누적효과,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제가 한번 요거 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정입니다. 자, 각 사업자 단계별로 부가가치는 1,000원이라는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우리 A 사업자, 자,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여기서 논리를 우리가 분석하지 못해요. 자,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만 발생한 거예요. 물건을 만든 거예요. 자, 요 차이가 부가가치잖아요. 그죠? 부가가치. 자, 1,000원이다. 그죠? 자, 우리 B 사업자 1,100원에 매입을 해서 2,100원에 팔았어요. 자, 부가가치가 1,000원이다. 자, 우리 C 사업자 2,100원에 매입을 해서 3,10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다 1,000으로 발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론상 부가가치세 우리 이론상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자, 이론상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그죠? 따라서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에 곱하기 10%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를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게 부가가치고 거기에서 우리가 10%를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자,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다고 했죠?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자, 모두 다 동일해야 되는데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자, 세금 계산서 제도를 자, 두고 있죠. 자, 세금 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제되는 거, 자, 불공제되는 것을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입세액에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한 거, 그리고 우리가 불공제 사유로 묶은 것을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위에 식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 지금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는요. 자, 부가가치. 자, 1,000원입니다. 그죠? 근데 각 사업자마다 1,000원씩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총 부가가치가 3,000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10%를 곱해주고 나면 자, 얼마? 그렇죠. 300원. 300원입니다. 자, 국가에 300원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원래는요. 자, 사례에서 자, 원칙적으로 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A 사업자는 가세 사업자고요. B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 그리고 C 사업자도 가세 사업자예요. 자, 이 B 사업자가요. 교육용 교구를 매입을 해가지고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C 사업자한테 넘길 때 면세를 적용받고요. 이 C 사업자는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서 가세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물론 여기 면세도 가능해요. 그런데 가세 사업자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A 사업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매입액이 0이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론적으로 분석할 때는 매입이 없어야 됩니다. 예,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출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용 고구를요, 자, 1,000원으로 해서 이 교육업체에다가 자, 그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업체는요, 이 A 가세 사업자로 이 교육용 고구를 구입을 할 때 이 원래 교구 금액하고 부가치세를 부담을 해서 얼마요? 1,100원에 사야 됩니다. 1,100원에. 그렇다면 A 사업자는요, 1,100원을 받아서 이 100원을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겠다. 그죠?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B 사업자는요, 면세 사업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1,100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 100원을 불공제 처리가 되겠다. 그죠? 불공제 처리가 되니까 매입액이 1,1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부가치세 대급금은 취득원가에 잡아줘야 되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부가치를 처음에 1,000으로 우리가 서로 똑같이 가정을 했으니까 1,000원을 부가치를 만들어서 2,100원에 우리 동영상 컨텐츠 사업자인 가세 사업자한테 우리가 판매를 했어요. 자, 이때 효과는요. 자, 넘어올 때 요때가 면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C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면세로 샀기 때문에요. 아셨죠? 매입세액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 B 면세 사업자는요, 자, 이 매출액 2,100원 안에 부가세 예수금이 없죠. 그래서 매출세액도 면제고요. 어차피 여기 매입세액 요거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매입액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0입니다. 자, 우리 B 사업자 중심으로 봤을 때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 자,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우리 C 사업자 보도록 할게요. 자, C 사업자는요. 자, 2,100원에 매입을 했어요. 하지만 매입액은 없어요. 면세 사업자로부터 산 거기 때문에. 아셨죠? 자, 똑같이 부가가치를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공급가액을 3,100원, 여기서 2,100원에다가 부가가치를 1,000원 올려서요. 3,100원에 판매를 할 거예요. 최종 소비자한테요. 자, 요렇게 공급가액을 3,100원에 공급을 하면서 C사업자는 가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로부터 뭘 받아요? 부가세를 받아요. 그렇죠. 매출세까지 받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최종 소비자는 C사업자한테 3,410원이 가게 되는 거죠. 자, C사업자는요, 국가에다가 얼마를 납부해야 되냐면 310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나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를 보게 되면, 자, 원칙적으로 봤을 때, 자, 국가는 원칙적으로는요 300원이 들어와야 돼요. 300원이. 자, 근데 자, 실제 국가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자, A 사업자, 자, 100원이 있다, 그죠? 그리고 C 사업자 310원이 있어요. 합치면 얼마요? 410원이 되겠다, 그죠? 뭔가 이상합니다. 부가치 이론을 위배를 했습니다. 3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세수입이 410원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이론상의 어떤 부가치세를 벗어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국가 예상 세수입은요,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자, 여기서 자, 우리 A 사업자가 있고 B 사업자가 있고 C 사업자가 있어요. 자, 가세고 연세고 가세예요. 자, 여기서는요, 세 명 모두 가세 사업자라는 어떤 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가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 부가가치, 자, 부가가치 1,000원, 1,000원에 대한 우리 세액이 100원이 되겠다, 그죠? B 사업자 부가가치는 1,000원이지만 연세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안 걷으려고 합니다. 자, C사업자 부가가치 1,000원입니다. 세액 100원으로 합리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예상한 세수입은
200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았죠? 자, 면세사업자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국가는 면세사업자한테 우리 부가치세를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세사업자인 이 A사업자, 이 C사업자한테 그냥 돈을 거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200원이고 그 200원에 대한 내용이 A사업자, C사업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실제 세수입이 410원이 거둬들었어요. 와, 많이 거뒀다, 그죠? 더블로 거뒀어요. 자, 이 말은 중간에 면세를 끼고 나면 오히려 국가는 부가지세를 완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켜 버렸네요. 그죠? 가중시켜 버렸어요. 자, 이러한 21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자, 한수 효과 그리고 누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한수 효과와 누적 효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세수입의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면세를 그러니까 부가치세를 면제를 해줬는데 그게 되돌아와 버렸고 그게 누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수 효과와 누적 효과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한수 효과는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의 10%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매출세액을 국가는 면제를 해줬는데요. 면제를 해준 게 아니고 요 금액이 여기 안에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뭔지 아셨죠?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 네, 정확하게는 이게 아니고, 자, 요겁니다. 요거 차이, 요거 차이. 네, 요거 차이를 이제 요 안에 포함이 돼버린 꼴이 돼버립니다. 이게 한수 효과입니다. 안 걷어들이려고 했는데 이게 다시 되돌아 버렸습니다. 그게 100원입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관련된 그 부가가치세가 되돌아와 왔습니다. 100원이. 그리고 이 누적 효과는요. 자, 이 면세사업에서 이 면세사업자 전 단계에서 발생한 이 부가가치 그리고 이 매출세가 관련된 10% 요 금액까지 누적해가지고 여기에 쌓여버렸습니다. 그게 110원입니다. 자, A사업자의 부가가치, 자, A사업자의 매출세의 10%를 누적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한수효과, 누적효과가 발생해서 이 210원이 국가가 예상한 세수입에 더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수효과, 누적효과를 우리가 제거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같은 것들 있죠. 자, 의제 매입세 공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매입세액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매입세액을 줄인다는 것보다는 매입세액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납부세액이 뭐 2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죠? 그러면 최종적인 납부세액은 300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조금은 낮췄잖아요, 그죠?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이런 한수효과 누적효과를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뭐 의제 매입세 공제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2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3교시 때부터 우리 연습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